예금과 적금에만 익숙했던 분들이 투자의 세계로 넘어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바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IS의 이 계좌를 개설해서 변동성이 큰 반도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덥석 매수하기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적금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그 해답은 바로 만능 계좌라고 불리는 ISA 계좌 활용법에 숨어 있습니다. ISA 계좌는 금융업 종사자나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만든 특별한 주머니입니다.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둔 것도 매월 약 167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성실한 서민들을 위한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부터 펀드, 상장지수 펀드, 리츠, 파생결합증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국민 계좌로 자리 잡았을 만큼 생애 자산 관리의 핵심이 되는 이 계좌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활용해야만 합니다. 예금을 선호하시던 분들에게 제가 2026년 1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안전한 첫 번째 투자처는 바로 증권사를 통한 채권 투자입니다.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지만 중개형 ISA를 선택해야만 직접 투자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이나 일임형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증권사의 중개형 ISA가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증권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는 이유는 예금자 보호법 때문이지만 사실 대형 증권사들 역시 거대 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탄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했을 때 그 자산은 증권사 금고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과 채권은 국가기관인 예탁결제원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별도의 수탁은행에 안전하게 분리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단지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설령 증권사가 문을 닫는다 해도 내 자산이 증발하는 일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업소가 폐업한다고 해서 내가 산 아파트의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이라는 예금자 보호 한도에 얽매이기보다는 투자 중개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넓은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중개형 ISA 계좌에서 우량한 등급의 회사채나 공공기관 채권 혹은 국채를 매수해보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ISA 메뉴에서 장외 채권을 검색한 뒤 신용 등급 순으로 정렬하면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의 채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채권이 주는 고정적인 이자 수익과 만기 상환의 구조를 한 번만 경험해보면 예금보다 훨씬 매력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시점으로 가정해본다면 미국 주식과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코스피도 5,000포인트를 바라보는 유례없는 호황기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자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이제 막 ISA 계좌를 개설한 초보 투자자가 섣불리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내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된 시기에는 오히려 가격 매력이 높아진 채권이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리츠 같은 자산들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싸다는 의미이므로 지금 채권을 매수해두면 높은 이자 수익과 향후 금리 인하 시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수익이 났을 때 언제 팔아야 할지를 가장 어려워하는데 사실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나 특정한 수익률 공식에 의존해 기계적으로 매도하려다가는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르는 상승장에서
소외되어 극심한 포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성격을 액티브와 패시브로 명확히 나누고 연금이나 ISA 같은 적립식 투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20,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담보로 하는 장기 투자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으므로 지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반면 개별 종목을 거래하는 액티브 투자 영역에서는 언제 팔까를 고민하기보다 애초에 살 때 비싸게 사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투자에서 오는 대부분의 후회와 고통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따라 고점에서 비싸게 샀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보유한 자산이 올라서 언제 팔지 고민하는 것은 행복한 비명이지만 지금 진입하려는 자산이 너무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개의 통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인공은 CMA, ISA,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사회초년생부터 은퇴자까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이 4가지 계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금이 자동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 부자 되는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CMA, 이 통장은 흩어진 현금을 한 곳으로 모으고 투자를 위해 대기하는 자금을 잠시 보관해두는 파킹 통장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달리 CMA는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데 기왕이면 더 높은 금리와 혜택을 주는 상품을 꼼꼼하게 골라야 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개설을 하면 RP형 CMA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월 복리 상품이라 혜택 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 메뉴에서 나의 CMA, 이 종류 변경하기를 찾아 발행 어음형으로 바꾸면 매일 이자가 붙는 일, 복리 혜택과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된다면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MMW형 CMA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쓰는 숨겨진 알짜 상품입니다. 또한 어카운트 인포 앱을 통해 여기저기 흩어져 잠자고 있는 내 계좌 속 자투리, 돈을 모두 찾아내어 이 CMA, 이 계좌로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담는 그릇인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CMA, ISA, 연금저축, 그리고 IRP라는 4가지 필수 계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먼저 CMA 통장은 월급이나 목돈이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데 단 하루만 돈을 넣어두어도 일복리로 이자가 붙는 매우 유용한 파킹 통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RP형이 만들어지지만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여 MMW형으로 변경하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금 관리의 핵심은 월급이 들어오면 공과금과 카드값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을 즉시 CMA 이 계좌로 옮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CMA에 모인 자금은 다시 ISA, 연금저축, IRP 순서대로 정해진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이체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ISA, 이 계좌를 1순위로 추천하는 이유는 3년에서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만기와 중도 인출이 가능한 유연성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ISA 2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연금 납입 한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ISA는 단기적인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계좌로 자금을 수혈해주는 강력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돈이 남을 때 저축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월급날의 자금 이체, 경로와 금액을 자신만의 공식처럼 명확하게 확정해 두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의 50%는 ISA, 30%는 연금저축, 20%는 IRP로 나누는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나 부모님 용돈 같은 예기치 못한 비정기적 지출에 대비해 CMA 계좌에는 항상 일정 수준의 비상금을 남겨두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면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투리 돈을 찾아내어 CMA로 한데 모으는 작업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서 결심을 지키기 어렵다면 자신의 재무 목표와 계획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여 서로의 실행을 독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대단한 종목을 고르는 안목보다 지루해 보일지라도 이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는 돈이라도 복리의 마법과 시간의 힘이 더해지면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상상 이상의 거대한 자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타이밍을 재려하기보다는 패시브하게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가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예금에만 머물지 말고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개의 통장 시스템과 채권 투자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면서도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자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잠자고 있는 계좌들을 정리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머니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동을 시작해 보십시오.